네, 안녕하세요. 30분 파이썬 김대현입니다. 하루 30분씩 파이썬 영문 튜토리얼 문서를 보면서 파이썬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13번째 시간이고요.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려나 모르겠네요. 한 30편 넘게 찍어야 목표로 하는 분량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가끔씩 하루씩 빠지더라도 일단 꾸준히 하루 30분씩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함수 파라미터 받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했었나요? 디폴트 아규먼트 받는 법과 키워드 아규먼트 받는 법 했고요. 아마 키워드 아규먼트 받는 법 설명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치즈샵에서 별표 하나, 별표 두 개 받아가지고 얘는 이제 멀티플 아규먼트 받는 거였고 얘가 딕셔너리 형태로 받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개 아규먼트가 온 다음에 뒷부분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미리 지정하지 않은 키워드 아규먼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반대로 키워드 아규먼트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외에 아규먼트가 왔을 때는 에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이런 딕셔너리 형태면은 아무런 뭐 제약 없이 임의의 키워드로 전달하고 그거를 뽑았을 때 알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이제 딕셔너리다 보니까 아마 파이썬에서 딕셔너리가 뭘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언어들은 보통 이제 해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막 바뀌는데 이 경우에 순서가 호출할 때 전달했던 파라미터 순서 그대로 딕셔너리에 나오는 키값 그대로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순서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기 언급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순서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키워드 형태로 전달하는 게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30분 타이머를 걸고 30분이 끝나면 중간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름 제가 꾸준히 하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최대한 힘을 덜 들이고 최소한의 힘만 들이고 하루에 꾸준히 찍는 걸로. 그래도 벌써 한 13편 찍었으면 저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rbitrary argument list. Finally, at the least frequently used option is to specify that a function can be called with an arbitrary number of arguments.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개 중에 세 가지 방법 설명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 전에 나왔던 앞부분에. 그래서 함수에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가장 least frequently, the least니까 이제 가장 적게 잘 안 쓰인다는 얘기죠. 제일 빈도 낮게 쓰이는 옵션은 뭐냐면 to specify that 지정하는 건데 뭘 지정해? a function 함수에 구체적으로 지정하는데 can be called with an arbitrary number of arguments. 함수가 can be called 호출될 수 있어요. 뭐와 함께? with an arbitrary number of arguments. 불특정 수의 아규먼트 수가 정해지지 않은 형태로 함수가 호출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옵션이 있어요. 이긴 거죠. These arguments will be wrapped up in a tuple. 투플인데 투플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이제 투플은 보통 두 개, 세 개도 투플이라고 하나요? 두 개 이상 쌍이죠. 값의 쌍. 그래서 값 두 개를 연달아 할 때 튜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느낌으로는 튜플이 두 개뿐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티플 아규먼트인데 튜플로 쌓였다 감쌌다고 하니까 뭐 두 개 이상 여러 개 튜플로 감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플과 시퀀스에 대해서는 항목을 참조하라. 그런데 아마 튜토리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하겠지만 일단 튜플은 값의 뭐 값을 묶어놓은 거 리스트와 거의 흡사하죠. 이제 리스트 말고도 쓰는 이유가 뭐 덜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히 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을 문법적으로 지원하는 언어도 있고요. 아닌 언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스칼라 같은 건 튜플이 들어 있고요. 튜플 정도는 들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없는 언어가 많죠. 그래서 이 아규먼트는 멀티플 아규먼트는 전달했을 때 아규먼트는 튜플의 형태로 감싸져 있습니다. Before the variable number of arguments, zero or more normal arguments may occur. 그래서 이 variable number of arguments, 이 지금 설명하는 게 불특정 아규먼트 리스트인데 불특정 수의 아규먼트다 보니까 variable number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는 수의 가변수의 아규먼트에 앞서서 없거나 그러니까 0 이상의 보통 아규먼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되고 있으면 그 뒤에 나와야 된다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define으로 함수 선언하면서 write multiple items 해서 file separator가 보통의 ordinary argument였고 뒷부분에 이제 arbitrary argument 리스트가 있었죠. 근데 지금 나오는 형태 보니까 이제 곱하기하고 이름을 주는데 이거 어제 나왔던 거에 보이지 않았나요 이미? 이게 그거 아닌가요?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가 있었고 딕셔너리 앞에 multiple argument가 나올 수 있다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선 설명 잘 안 하고 그냥 일단 넘어갔고 딕셔너리 위주로 설명했고 이 섹션 아예 나눠서 지금 arbitrary argument 리스트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파일에 쓰는 게 있는데 파일을 전달했어야 될 테고 쓰는데 separator join에 args 그래서 args가 이제 뒷부분에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뭐 0개 이상이 오겠죠. 하나는 반드시 와야 되네. 투플이니까 이제 뭐 빈 투플이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일과 세퍼레이터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제가 뭐 쳐본다고 해서 바로 실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파일 아규먼트에 뭘 줘야 되는지 그거를 아직 모르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좀 더 보죠. Normally these periodic 이거 발음 어떻게 하니? Periodic arguments will be last in the list of formal parameters because they scoop up all the remaining input arguments that are passed to the function. 발음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습니다. 수잔 언니가 필요할 때예요. Normally, these periodic arguments will be last in the list of formal parameters because they scoop up all remaining input arguments that are passed to the function. 그렇군요. 보통은 이 periodic 이게 다른 언어에서도 가변인수라고 쓰는 표현인데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C에서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C라는 단어에서 사전에도 나오지도 않네요. periodic 왜 사전에 안 나오지? 안 나오고 다른 창 닫아야죠. 그러네요. 전문 용어네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 용어예요. 그쵸. C나 C++ 3개의 전문 용어, 한정된 용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컴퓨터 전공한다고 해서 이런 단어를 듣는 게 아니고 C 한정된 얘기 같은데 여기서도 그걸 쓰네요. 왜냐하면 사실 요새야 뭐 워낙 다양한 언어를 쓰지만 예전에는 뭐 C가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나 먹히던 얘기인데 요새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C 공부 잘 안 하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these 그러니까 가변인수는 형식적 파라미터, 정식 파라미터 리스트의 마지막에 옵니다. 왜냐하면 they scoop up 이게 아마 다 먹어버린다 이 뜻인 것 같아요. 다 뒷부분을 먹어버리는데 뭘? remaining input argument 뒤에 전달된 남아있는 input argument를 다 먹어버려요. 함수로 전달된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뒤로 오면은 이 multiple argument가 뒤에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몇 개가 오든지 간에 1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 그 뒤에 아규먼트로 빼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제 굳이 그걸 맨 뒤 걸 남겨놓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뒷부분에 마지막에 와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Any formal parameters which occur after the args parameter are keyword-only arguments, meaning that they can only be used as keywords rather than positional arguments. 그죠? 어제도 설명 나왔죠. 이게 일단 다 먹으니까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그 뒤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뭐가? 키워드 아규먼트가. 왜냐하면 걔네는 포지셔널 아규먼트랑 상관없이 지정되는 포맷이 넘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외라는 거지. 다 먹어버리니까 앞에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그 뒤에 올 수 있는 게 조금 있다. 예외로. 이런 거예요. 뭐? 키워드 온리 아규먼트만 올 수 있다. 키워드 온리도 그렇고 딕셔너리 형태로 받았던 애도 올 수 있었죠. 어제 예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설명하는 이 뭐 아비터리 아규먼트는 제일
잘 안 쓰이니까 앞으로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거 언제 쓰나요? 뭐 프린트 구문 같은 데 쓰이죠. 로그 찍을 때도 쓰이고. 왜냐하면 앞에 포맷이 나오고 뒤에 이제 포맷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들이 정해지지 않은 숫자만큼 막 오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만 많이 쓰이는데 얘 같은 경우도 뭐 잘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그 뒤에 키워드 아규먼트는 올 수 있다. 얘인 거죠. concat 같은 함수가 concat이 원래 없나 보군요. 막 선언한 걸 보니까 이런 함수가 앞에 있는 스트링을 합치고 join하고 separator를 뒤에 따로 줄 수 있네요. 주지 않으면 디폴트 키워드 아규먼트로 슬래시가 오는데 따로 점으로 주면은 us must be us 이렇게 합쳐져 버렸습니다. 뭐 한번 쳐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어제 좀 쉬었거든요. 어제 못하고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인 느낌입니다. 합치기. 그래서 multiple argument 리스트가 오고 separator가 디폴트 아규먼트로 선언이 돼 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콜론이 안 들어갔군요. 콜론 들어가고 return 하는데 sep join 이거 흥미롭네요. 조인이 뒤에 오는구나. 이제 셉이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에 있는 메소드 조인이라는 게 있는 건데 스트링에 조인하고 뒤에 이제 튜플이나 어떤 시퀀스가 오는 것 같아요. 시퀀스가 와서 그 시퀀스에 들어있는 요소 하나하나들을 다 합치는데 뭘 중간에 넣어? 자기 자신을 넣는 거죠. 이게 보통 뭐 시퀀스에 조인이라는 메소드가 걸려있기도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링에 조인이라는 메소드가 걸려있네요. 저로선 조금 특이한 느낌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하면 합치기라는 함수가 생기고 합치기에 지구, 화성, 비너스가 뭔가요? 비너스가 금성인가요? 비너스 금성 맞아? 몰라? 비너스가 금성인가?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기본 세퍼레이터, 디폴트 아규먼트가 세퍼레이터 들어가서 이렇게 합쳐진 문자 하나로 나왔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합치기에 세퍼레이터를 따로 낼 수 있다는 거야. 야야야. 세퍼레이터를 뭘로? 내가 원하는 걸로. 지금 같은 경우 점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구, 화성, 금성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런데 세퍼레이터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세퍼레이트 키워드를 안 넣으면 이게 세퍼레이티드 키워드로 먹질 않고 그냥 아그스에 다 먹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슬래시로 합쳐지고 마지막에 점이 찍히겠죠? 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노멀 아규먼트가 보통의 아규먼트가 앞에 나오고 맨 뒤에 키워드 아규먼트를 제외한 맨 뒤에 멀티플 아규먼트를 넣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규먼트 전달하는 세 가지 방법 다 나온 것 같아요. 스쿱 한번 사전 다시 찾아볼까요? 스쿱업 작은 삽을 떠내는 숟가락. 그 스쿱이군요. 그거 뭐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쓰는 스쿱 그 얘기네. 그건데 한 번 푸는 양, 퍼내기, 퍼대기, 한 번의 행동, 주걱, 특종. 여기서 이제 뭐 퍼냈다라는 거죠. 다 그냥 우리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의 아규먼트들 다 먹어버렸어요. 함수 인자 받는 거 보통의 아규먼트 말고도 키워드 제일 처음에 뭐였죠? 디폴트 아규먼트 값 나왔었고요. 이제 함수 아규먼트를 받는 건 기본 노말 형태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수의 좀 토기한 게 세 가지 있었던 거죠. 디폴트 아규먼트 있었고 키워드 아규먼트 설명했고 거기에 이제 딕셔너리가 포함된 거죠. 꼬표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표 하나 표현인 아비터리 아규먼트 리스트까지 설명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세 가지 포맷이 나왔는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4.7.4고요. Unpacking argument list. The reverse situation occurs when the arguments are already in a list or a tuple but need to be unpacked for a function call requiring separate position argument, positional argument. 또 문장 길죠. 점점 자꾸 이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꾸 문장이 길어져. 리버스, 거꾸로 그 상황과 반대된 상황이 있는데요. 가끔 생기는데요. 아규먼트를 어떤 상황? 아규먼트가 이미 리스트 또는 튜플로 들어있어. 아규먼트들이 이미 리스트나 튜플이야.
그런 상황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but need to be unpacked for function called requiring separate positional argument. 이거를 unpack 해야 돼. 그냥 분리해야 돼. 다 감싸진 패킹돼 있는 거를 다 뽀개서 새로운 함수 호출을 위해 포지셔널 아규먼트 형태로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지구, 화성, 금성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씩 컴마로. 근데 이게 아니라 합쳐진 리스트로 있는 거야. 시퀀스로 투풀이나. 지금 투풀이 정확히 포맷이 안 나왔으니까 리스트로 얘기한다면 지구, 화성, 금성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지. 리스트로, 시퀀스로. 근데 이거를 합치기라는 함수에 넘기고 싶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읽어봐야 정확하겠지만 For instance, the built-in range function expects separate start and stop argument. 예를 들어 built-in 함수인 range 같은 경우는 기대하는데 뭘 기대해? start와 stop argument가 구분돼서 오는 걸 기대해요. 그럼 우리가 호출하는 입장에선 start랑 stop을 따로 분리해서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If they are not available separately, write the function call with the asterisk operator to unpack the arguments out of a list or tuple. 재밌군요. 이게 그냥 호출할 때 된다는 얘기구나. separately 발음 어떻게 하나요? 세의 강세가 있군요. separately. 수잔 언니 나와야죠. separately. 저는 이제 촌스럽게 separately 했는데 그게 아니고 separately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왕 한 거 다 읽어보라고 할까요? If they are not available separately, write the function called with the operator to unpack the arguments out of the list or tuple. 튜플을 터플이라고 발음하는군요. 터플이 맞나? 터플이구나. 튜는 영국식인가봐요. 앞에가 미국식 맞죠? 맞나? 하여튼 수잔 언니 미국식이거든요. 제가 고를 수 있더라고요. 미국식 발음으로 할지 영국식 발음으로 할지. 내가 미국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터플로 읽는 거 보니까 굳이 미국식으로 한다면 터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에스테리스크는 아예 스킵하고 넘어간 것 같고 해서 they가 뭐죠 지금? 멀티플 아규먼트죠. 멀티플 아규먼트가 아니라 지금 아규먼트로 넘기고자 하는 stop and stop 아규먼트 요걸 합쳐서 요거 이제 구분된 요거를 여기 전체를 they라고 칭한 거죠 지금. If they are not available separately 이 아규먼트가 구분된 상태로 준비되지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they are not write the function call with the asterisk operator 이 asterisk 오퍼레이터를 넣어서 넘기면 unpack 할 수 있다는 거야. 뭐로부터? 리스트 또는 투플로부터 이 아규먼트를 끄집어서 뽀개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재밌는 기능이네요. 이렇게 아예 뽀개서 넣을 수 있구나. 함수 호출할 때. 따라서 해볼까요? 리스트라는 게 그거였죠. 뒤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레이지 시퀀스를 리스트 형태로 뽑아내는 레이지 시퀀스라는 게 아마 파이썬의 용어로는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퀀스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메모리에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준비만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시작과 끝만 있는 레인지라는 시퀀스가 있는 거고 그걸 굳이 리스트로 뽑아내야 그 값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 4, 5가 있고요. 아그스를 3하고 6을 넣었다. 3하고 6이 지금 내가 이미 나눠져 있는 스타트랑 엔드가 있는 경우엔 그냥 호출하면 되는데 그럼 레인지에 파라미터 두 개를 잘 넣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그스라는 리스트 어떤 시퀀스로 두 개가 감싸져 들어가져 있고 얘를 레인지에 호출할 때 넣고 싶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레인지 엔드 값만 먹겠죠. 그래서 이게 엔드 값만 아그스라 들어가는데 인티저가 아니니까 이게 제대로 안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곱표를 앞에 쓰라는 거야. 그러면 레인지 36이 뽀개져서 들어간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여기 쓰인 곱표 연산자랑 이건 연산자가 아니고 표기법인 뿐이고 여기는 연산자인 거예요. 이거를 뽀개서 함수에 넘기기 전에 구분된 형태로 나눠지는 게 되겠죠. 만약에 아그스에 3개의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가 있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range 함수가 3개까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스텝까지 받을 수 있었잖아요. 3, 6인데 스텝이 1이 아니고 2야. 이러면 range 어떻게 되나요? 3, 6, 2 다 들어가죠. 이거를 굳이 리스트로 뽑아내면 3, 5 두 개 나오죠. 스텝이 2니까 여기서 6을 넘어가 버리는 거야. 아, 5까지 나온 거지. 5까지가 맞죠? 그 경계값까지니까. 맞나요? 3, 6 스텝 2 맞죠? 3, 6 스텝이 1일 경우에는 5까지 맞네요. 그 경계값 익스클루시브였으니까 포함하지 않은 이 경계는 저는 맨날 봐도 헷갈려. 그래서 곰곰이 맨날 생각해야 돼. 이쯤 되면 사실 제 경력 정도 되면 그냥 외울 법도 한데 끝이 없네요. 계속 헷갈리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규먼트를 뽀개서 넣을 수 있다. 특이한 문법이네요. 뭐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apply라는 함수를 따로 쓰죠. apply라는 함수가 있고 첫 번째 함수 이름을 주고 뒤에 뭐 리스트 값을 그냥 넘길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range 함수에 이 뒤에 있는 array 같은 것들을 뽀개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죠. 뭐 그런 함수가 따로 있는 언어도 있는 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연산자가 따로 있어서 곱표를 하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 좀 그래요. 느낌이 곱표가 어디 있을 때랑 어디 있을 때랑 막 다르고 그런 게 또 몇 개 더 있었는데 앞에 지금까지 튜토리얼 보는 상황에만 해도 뭐 else도 그렇고 else도 지금 if에 걸린 else랑 뭐 while이나 for문에 걸린 else 같은 게 같은 이름인데 다르잖아요. 역할이 그다지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In the same fashion, dictionaries can deliver keyword arguments with the double asterisk operator. 같은 형태로, 같은 방식으로 딕셔너리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해시 또한 can deliver keyword argument, 키워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는데 배달할 수 있는데 뭘로? 곱표 2개로. 그래서 저한텐 그제 어제 에피소드에 설명했던 패럿 제가 잘못 구글 번역보다 더 못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요새 구글 번역이 얼마나 훌륭한데 구글 번역이 뭐 저보다 100배 나을 텐데 그렇게 하여튼 예전 구글 번역보다 더 어색한 번역했던 그 함수 있잖아요. 앵무새 몬티 파이썬 에피소드에 하나 나왔던 그 경우에 여기 갑자기 또 딕셔너리가 튀어나오네요. 딕셔너리를 대괄호로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의 JSON 형태랑 굉장히 흡사해 보이고요. 루비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죠. D라는 변수를 새로 도입해서 거기에 딕셔너리를 넣는데 볼티지 키에는 4million, 스테이트 키에는 bleeding demised 이건 뭔가요? demised demise 맞네요. demised bleeding demised 뭐 피 흘려서 죽었다는 얘기인가? demised 마이의 액센이 있네요. 마이의 demised 기가 막히게 똑바로 했죠. 야, 수잔 참 사망, bleeding 피나는 거죠. bleeding 이렇게 뭐 곱표 요거 있는 건 보통 지를 생략할 때 쓰는 것 같고 bleeding 하면 피가 흐르는 지까지 쳐야 찾아줄라나? 지까지 해야 찾아줄라나 보네요. 하여튼 bleeding demise에서 뭐 상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죽을 정도 붐 해서 요게 내가 쪼개서 넣은 게 아니고 키워드 아규먼트 형태로 넣은 게 아니고 곱표 2개를 하면 여기 있는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재밌네요. 보통 패러토트를 할 때 이 스테이트를 그대로 썼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트링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거야.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따로 조정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 리스트를 언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부차적인 설명이 있네요. 이런 내용도 사실 어려우니까 기본 입문서 같은 데는 잘 안 나오겠죠. 튜토리얼이 되니까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함수 인수 받는 것과 인수를 뭐 쪼개서 전달하는 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3가지 인수를 전달하는 3가지 포맷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고 이제 그 다음 절 4.7.5 람다 익스프레션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뭐 함수 섹션 전체가 기대가 많았지만 특히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약간 앞으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뭐 이미 그렇지만 함수형 프로그램으로 넘어간다, 대세가 된다라는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OOP도 좋지만 OOP보다 이제 함수형 접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함수형 접근을 잘 쓰려면 이 함수를 막 수시수순 아무 때나 만들고 아무 때나 리턴하고 뭐 파라미터로도 넘기고 이래야 되는 그 뭐 1급 시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1급 시민 형태로 만들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필수적인 게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Small anonymous functions can be created with the lambda keyword. 람다 키워드라는 게 있죠. defined 키워드였어요. diff. 이것도 함수를 만드는 함수를 정의하는 키워드인 거고 키워드라는 게 이제 언어 자체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다른 애들이 쓸 수 없는 다른 내가 프로그램에서 쓸 수 없는 특정 정해진 단어들이죠. 람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람다라는 키워드와 함께 키워드를 써서 만들 수 있는데 뭘? 작은, small, 익명의 anonymous functions, 이름 없는 함수, 작고 이름 없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뭘로? 람다 키워드를 이용해서. This function returns the sum of its two arguments, lambda a, b, a plus b. 이 함수는 반환하는데 뭘 반환해요? The sum of 두 개 뒷부분의 합을 반환해요. 뭐에? is two arguments. 두 아규먼트의 합을 반환해요. 그런 함수인 거예요. 이게 뭐가? 람다 a, b, a plus b. 해볼까요? 람다라는 키워드가 있고 a, b는 a plus b. 그러면 펑션이 생겼어요. 펑션이 람다고 이 메모리 어드레스가 나왔죠. 이거는 뭐랑 같아요? 뭔가가 있는데 sum이라고 이름을 지어봅시다. a, b를 받아서 여기 그냥 써도 되나? 파이썬이 인덴테이션이 끝나야 되니까 여기는 안 되겠죠? a 플러스 b인데 뭘 해야 돼? 사실 리턴을 해야지. 그러면 sum 1하고 3 주면 4가 나와야겠죠. 이런 함수가 있고 sum이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두 줄 쓰고 이제 끝났다라는 표시까지 해야 되는 것과 리턴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과 반대로 완전 이런 게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람다라는 거를 a, b는 a 플러스 b예요. 그럼 얘를 바로 교출할 수 있나요?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에 따라 모르겠습니다. 되네요.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람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짧은 구문에 임의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알림 또 안 껐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람다 펑션은 이 자바스크립트에도 이런 거 있죠. 펑션인데 이름 안 붙이면 어너니머스 펑션 만들 수 있고요. 이 어너니머스 펑션을 이름 없는 함수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함수형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Lambda functions can be used wherever function objects are required. 람다 함수는 쓰일 수 있는데 어디에나 쓰일 수 있어요. 어떤 어디에나? 펑션 오브젝트가 필요한 어디에나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가로 뒤에 요 1,3이라는 게 썸에서 이렇게 붙였듯이 앞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1이랑 3이라는 아규먼트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사실 썸처럼 함수가 와야 돼. 근데 제가 이걸 가로로 묶어서 어떻게 했어? 함수 자리로 만들어 버렸어. 만들고 뒤에 아규먼트를 전달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함수가 올 자리에 이미 지금 람다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함수에 함수를 전달할 때라든가 아니면 함수가 함수를 리턴할 때라든가 그런 걸 이제 고차 함수라고 하죠. 고개 함수라고도 하고 정확한 용어는 higher order function인데 우리말로는 고차 함수, 고개 함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런 형태로 쓰려면 그런 자리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즉시 만들어서 미리 define해서 선언할 필요 없이 define해서 선언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return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They are syntactically restricted to a single expression. 문법적으로 한 줄로만 돼야 돼요. 한 평가문. 복잡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요거는 약간 제약이 있기는 하죠. 왜 그럴까요? 문법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파이썬은 줄이 넘어가면서 인덴테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복잡한 어떻게 보면 간편하면서 어떨 땐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이럴 땐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
하나의 expression만 들어가야 돼요. Semantically, they are just synthetic sugar for normal function definition. definition이 이게 근데 나솔님이 첨삭을 해주니까 되게 공부하긴 좋은데 자꾸 이제 맞네요. 맑게 액센트 잡았네요. 액센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어. 사실 저는 뭐 어렸을 때 접근 방식이 그거였어요. 영어 문서를 해석하면 되니까 나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할 일은 없잖아. 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읽고 내가 이해만 하면 되지. 내가 발음을 잘할 필요는 없었거든.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영어로 얘기할 일도 종종 생기고 특히 뭐 개발자들은 영어를 할 줄 알면 훨씬 무대가 넓어지니까 잘하면 좋죠.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선 제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뭐 이 나이에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semantically 맨 쪽에 액센트 맞나요? 맞네요, 당연히.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그 they 람다 익스프레션은 단지 신테틱 슈거 이게 문법적인 이게 이제 신테틱 슈거를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업계 이제 프로그래밍 용어의 수거편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나올라나 사전에 나오면 사전이 대단한 겁니다. 참. 오 나와. 아 위키백과를 찾아서 보여줬구나. 그럼 나와야지. 그쵸 이게 뭐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의 용어죠. syntax 슈가 is syntax within a programming language that is designed to make things easier to read or to express.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이는데 문법적으로 그거는 디자인 되기를 설계되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쉽게 쓰고 아니 쉽게 읽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텍스 슈가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법이 길게 있을 때 그걸 짧고 간명하게 표현하기 좋은 축약형이에요. 뭐 수거라고 해도 되고 축약형이라도 되고. 근데 이제 굳이 이걸 하려면 신택틱은 문법적인 거고 수거는 설탕이잖아요. 설탕인데 전혀 연결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설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콤하고 유혹적이고 좋기는 한데 너무 중독되면 이제 좀 피곤하죠. 예, 그래서 좋긴 해요. 달콤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까지 연상하진 말고 제 지금 의역도 정확하진 않을 테고요. 어쨌건 축약형. 그래서 람다 이렇게 짧게 쓰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임시 함수를 만든다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뭘 만들어서 전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신택틱 슈거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들마다 신택틱 슈거가 많죠. 이게 너무 없는 언어는 딱딱하고요. 너무 많은 언어는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힘든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어쨌건 문법적으로는 함수인데 단순히 표현하기 평범한 함수 정의와 똑같은데 그걸 표현하기 좋게 한 신택틱 슈가일 뿐입니다. Like nested function definitions, lambda functions can reference variables from the containing scope. 중첩된 함수 정의와 마찬가지로 람다 함수들은 베리에이블을 참조하는데 변수들을 참조하는데 그걸 담고 있는 영역을 참고해요. nested function definition은 좀 뭐 아직 그 전에 이제 함수 안에서 변수를 참조할 때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확히 지금 예제나 이런 걸로 보여준 적은 없어요. 제가 설명만 드렸고 여기 튜토리얼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같이 얘기하죠. nested function이 정의됐을 때 함수 안에 함수가 정의됐을 때 변수를 참조할 때는 자기의 로컬 스코프 참조하고 감싸고 있는 함수의 로컬 스코프 참조하고 그렇게 찾아가다가 마지막에 글로벌 참조하고 그 다음에 빌트인 참조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참조하겠다라는 거야. 담고 있는 스코프. 그래서 이 경우를 시간이 지금 짧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미 30분이 많이 넘었으니까 내일 마저 하도록 할게요. 람다 익스프레션은 사실 다시 설명하면서 제대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처음 볼 때 이해가 어렵거든. 어렵고 중요해. 앞으로는 더 많이 쓸 거야. 왜? 함수형의 세상이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함수 인수를 받는 세 가지 방법 마무리했고 언패킹 아규먼트 리스트까지 설명했고 람다 익스프레션 도입만 하고 맛보기만 살짝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상 30분 파이썬 김대현이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면서 구독,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